유리카는 1991년에 일본 휴고현 다쿠라카즈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활발한 성격으로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많아서 도쿄에 있는 세이신 여대에 입학했을 때 학교 대표 메이퀸으로 뽑히기도 했죠. 유리카는 2학년이 되었을 때 한 국제학생 단체를 알게 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비영리 학생단체로 이곳에 참여하면 해외로 봉사활동을 갈 수 있는 인턴십의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녀는 승무원이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평소 영어를 배우거나 외국에서 살고 싶어 해서 정말 좋은 기회라고 판단했고 이곳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 신청을 했죠. 그리고 2012년 8월 14일 마침내 그녀는 해외 생활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유리카는 루마니아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는 언어봉사 활동을 하게 될 예정이었죠.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잠시 경유해 관광을 한 다음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공항에 도착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공항에서 학생단체 소속 일원 한 명이 그녀를 데리러 와서 루마니아 남서부에 있는 크라이오바라는 곳으로 데려다 주기로 되어 있었죠. 유리카는 비엔나에 도착했을 때 일본을 떠나 외국에서 생활하게 되어 너무 설레고 긴장된다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고 해외 인턴십은 정말 좋은 기회라면서 이번이 최고의 기회가 될 것 같다고 했죠. 하지만 비엔나에 도착한 후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부쿠레슈티행 비행기가 저녁 늦게 도착하게 되면서 공항에 사람이 마중 나오지 않고 유리카 혼자서 버스를 타고 3시간을 이동하는 일정으로 바뀌었죠. 유리카는 낯선 땅에 도착해서 혼자 이동해야 한다는 사실이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부쿠레슈티 공항에 도착한 유리카는 더욱 무서운 사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마지막 버스가 출발한 후라서 밤에 공항에 혼자 남게 된 거죠. 유리카는 너무 겁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버스가 운행되는 다음날 아침까지 공항에 머물거나 택시를 타고 크라이오바까지 가야 했죠. 공항 밖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있을 때 블라드 니콜라이라는 남자가 유리카에게 다가왔습니다. 블라드는 유리카에게 다가와 자신이 호텔에서 짐을 나르는 일을 하는 포터라면서 곤란한 상황처럼 보이니 태워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살인자처럼 보이냐며 자신을 믿으라고 설득한 다음 그의 차로 향했죠. 루마니아어도 할 줄 모르는 상황에서 낯선 타국 땅에 혼자 남겨진 유리카는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고 판단했고 CCTV 영상에는 유리카와 블라드가 짐을 들고 차까지 걸어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크라이오바까지 태워다 주겠다는 약속과 달리 유리카를 차에 태우고 반대 방향으로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공항에서 5분 정도 떨어진 한적한 숲이 우거진 지역에 버스 정류장 앞에 차를 세웠죠. 곧 버스가 올 테니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말하며 유리카에게 차에서 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유리카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피해 도망치려다가 많은 타박상과 상처를 입었죠. 그는 유리카를 제압한 후 강간하고 구타한 다음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숲에 유기한 채 달아났습니다. 한편 유리카의 가족들은 이틀 동안 그녀와 연락이 닿지 않자 기관 측에 연락해서 딸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기관 측 누구도 그녀의 행방을 몰랐고 심지어 유리카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하지도 않았죠. 결국 유리카의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2012년 8월 17일 공항 인근 야산에서 유리카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일본 경찰 측에도 통보되었습니다. 유리카의 가족들은 즉시 루마니아로 갔고 그녀의 시신을 부검하며 수사가 시작되었죠. 경찰은 유리카의 핸드폰 GPS 추적을 통해서 그녀의 핸드폰을 갖고 있던 블라드를 신속하게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유리카의 돈과 휴대폰, 카메라 등을 훔쳐서 그냥 자택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공항의 CCTV, 그리고 그녀의 시신에서 나온 DNA와 몸에 남겨진 물린 자국 등이 블라드 니콜라이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유리카를 살해한 범인인 블라드 니콜라이는 유리카를 살해하기 불과 열흘 전에도 73세의 여성을 강도 및 성폭행한 후 살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5개월 전에는 80대 여성 2명을 강도 및 성폭행한 범죄자였고 1명은 살해까지 했죠. 그는 당시 체포되긴 했지만 증거 부족의 이유로 범죄 혐의로 기소되진 않았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 유리카가 살해되기 2년 전인 2010년 여름에도 그는 범죄 혐의로 체포되었지만 사건이 은폐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뿐만 아니라 유리카 외에도 무려 약 600여 명의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람들을 경악하게 하였습니다. 유리카 살인 사건은 루마니아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알려지자 이 사건은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인턴십을 계획하고 목적지까지 안전을 보장하지 않았던 국제단체에 대해서 비난의 여론도 있었죠. 적절한 교통편과 지원이 제공되었더라면 늦은 밤 공항에 홀로 남겨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기관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 단체 측에서는 사건 당시 어떠한 사과나 설명도 없었고, 시간이 지난 후에 유족의 뜻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자제하겠다는 성명서만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인턴십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스케줄을 일일이 조율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또한 블라드 니콜라이의 범죄와 성폭력 전력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거리를 배회하게 둔 루마니아 경찰 측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가 여러 번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당국 측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그를 체포했더라면 유리카는 아직도 살아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누구를 비난하든 가장 슬픈 사실은 고국을 떠나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싶었던 무고한 젊은 여성이 낯선 땅에서 잔인하게 살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리카가 사망한 지 1년이 지난 후인 2013년 3월 7일 부쿠레슈티 법원 측은 20살의 여성 유리카를 살해한 블라드 니콜라이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항소했지만 종신형이 유지되면서 그는 여전히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